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신 세계 경제 뉴스를 발췌 소개하고 제 의견을 곁들이는 세계경제는 지금 Current Issues of Global Economy 편집자 정견만입니다. 네, 3월 20일자 세계경제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토픽 2건, 단신 3건, 그리고 오늘은 워즈 월스의 Lines Written in Early Spring, 새봄에 쓴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은 미국의 연준이 3년여 만에 금리를 25bp 인상하면서 올해 연내 6회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는 CNBC 보도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영국 중앙은행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작년 말부터 3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다는 CNN 보도입니다. 네, 오늘도 단신 3건을 올렸습니다. 첫 번째 단신은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현재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망 및 주요 국가별 동향입니다. 두 번째 단신은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 클래스 A 주가가 주당 50만 불을 돌파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 단신은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명시는 윌리엄 워드월스의 Lines Written in Early Spring, 이른 봄에 쓴 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토픽, Federal Reserve approves first interest rate hike in more than 3 years, sees 6 more ahead, CNBC 보도 보시죠. 네, 미국 연준이 3년여 만에 기준금리인 Federal Funds Rate를 25bp 인상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유지했던 0 내지 0.25%를 0.25 내지 0.50%로 변경한 것입니다. FOMC 멤버 9명 중에 지롬 파월 의장 등 8명은 25bp 인상을 주장하였지만 블라드 센트루이스 총재는 50bp 인상을 주장하였군요. 참고로 Federal Funds Rate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요. 이는 은행 간 오버나이트 대차거래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를 말합니다. 이 Federal Funds Rate에 근거해서 시중은행들은 대고객 대출예금 금리 그리고 신용카드 금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번 외에 연내 6회 추가로 금리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앞으로 매 FOMC 회의 때마다 금리를 인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올 연말에는 Federal Funds Rate가 1.75 내지 2.0%가 되는 겁니다. 금리 인상에 이어 이제 Fed는 총자산 축소, 현재 약 9조 불에 달하는 총자산을 축소하는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차기 FOMC 회의가 열리는 5월 3일, 5월 4일에 논의를 한다고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암시하였습니다. 현재 연준 자산은 대부분 국채와 부동산 담보증권으로 채워져 있는데요. 보유자산 축소라는 의미는 보유자산을 매각한다는 뜻이죠. 채권을 팔면 달러가 들어오죠. 그게 통화 한수가 되는 겁니다. 차기 회의에서 국채와 부동산 담보증권을 각각 어느 만큼 그리고 언제부터 매각할지 등을 논의한다는 거죠. 3월까지는 테이퍼링으로 금액은 줄었지만 자산 매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산을 매도하게 되면 통화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이제 커지는 거죠. 한편 FOMC 회의에서는 앞으로 경제 전망 프로젝션을 내놓았는데요. 참가자들이 내놓은 Federal Funds Rate 전망을 보면은 올해는 1.9% 연말에 그리고 내년에는 2.8%, 내후년에는 2.8%를 전망하였고요. 경제 성장률은 올해 2.8%, 내년에 2.2%, 그리고 내후년에 2.0%를 전망하였습니다. 실업률은 올해 3.5%, 내년에 3.5%, 내후년에는 3.6% 살짝 오르지만은 정말 실업률이 낮군요.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올해 4.3% 오르고 내년에는 2.7%, 내후년에는 2.3% 오른다고 전망하는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오를 것 같군요. 페드는 작년에도 단기 물가 상승이라고 하다가 물가 전망이 많이 틀렸죠.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면 주가는 초기에는 하락했지만 점차 상승으로 반전하였습니다. 경제 인용 범위 내에 금리 인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채권 수익률은 많이 올랐습니다. 이제 거의 2.2%까지 올랐군요. 네, 여기서 FOMC 스테이트먼트와 FOMC의 그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보죠. 먼저 참고 1위 FOMC 스테이트먼트입니다. FOMC 회의 직후에 스테이트먼트가 나오는데 A4 용지 한 장으로 나오죠.
이 Fed FOMC 스테이트먼트에 나오는 용어 한마디 한마디가 Fed의 향후 정책 방향을 가이드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학자들은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비교하죠. 여러분 시간 나실 때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용어 Fed가 얼마나 용어를 신중히 사용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원문은 A4 한 장이지만 제가 여러분들 보기 쉽게 두 페이지로 나눠놨습니다. 이 Fed 스테이트만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Fed 워처라고 합니다. 이 스테이트먼트 말미에 보면은 이번 회의에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이 나오죠. 여기에 마지막에 보면은 반대한 사람이 제임스 블라드가 나오죠. 이분은 50bp 인상을 주장했죠. 이분은 어제 방송에 나와서 연내 3%까지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주장하더군요. FOMC 결과 노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 프로젝션입니다. 향후 GDP, 실업률, 물가 등등을 전망한 거죠. FOMC 정식 멤버 9명 외에 지역 연준 총재들이 여기에 참석하기 때문에 전체는 16명이 됩니다. 이 16사람이 제시한 의견을 여기에 표로 만드는 거죠. 여기 프로젝션의 표를 보면은 GDP의 경우에 올해 2.8% 성장, 내년에 2.2%, 내후년에 2.0%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이게 작년 가을에 지난번 회의 때 그 프로젝션하고 비교를 해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FOMC 회의가 끝나면은 이 표를 보시면은 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소위 다트 플로트라고 해서 FOMC 참석자들의 금리 전망을 각자 이렇게 찍은 것입니다. 점으로 꼭꼭 찍어 놓은 거죠. 이 점도표를 계산해서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션의 금리가 나오는 겁니다. 연도별로 점이 16개씩 있는데요. 맨 마지막 그만 점이 하나 적죠. 이거는 그 한 분이 위원 중 한 분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란은행이 작년 말부터 3번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작년 말 0.25에서 1월에 0.5% 그리고 이번에 0.75%로 각각 25bp씩 올렸군요. 금리 인상폭은 작습니다. 인플레이션 차단을 목적으로 한 거죠. 영국의 물가는 지난 1월 중에 전년 동기 대비 5.5%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30년 내 최고입니다. 향후 물가 전망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에너지 등 주가 추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올해 연간으로 7.25% 상승을 예상하는군요. 영란은행이 예상했습니다. 2분기 중에 8% 정점을 예상하네요. 그런데 일부 전문가는 두 자릿수 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은 우선 파운드화가 하락하였습니다. 금리 인상은 통상 자국 통화 강세 요인이지만은 이번에는 영국 경제 후퇴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해서 파운드화가 하락한 겁니다. 달러 대비로는 0.3% 하락했고 유로화 대비로는 0.5% 하락하였습니다. 참고로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요. 작년 4분기에 1% 그리고 연간으로는 작년에 7.5% 성장했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죠. 좋죠. 재작년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이너스 9.4% 역성장한 데 대한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했겠죠. 실업률은 지난 1월 중에 3.9%로 그동안에 많이 내렸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침체했다가 작년에는 크게 회복이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이 발목을 접을 가능성이 또 생기네요. 한국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현황입니다. 세계 확진자 누계는 4억 6,480만 9천 명으로 전주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사망자 수는 606만 2,536명으로 전주 대비 0.5% 증가했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5주 연속 하락한 후에 최근에 2주 연속 상승하고 있어서 안타깝네요. 사망자 증가세는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많아서 치사율이 낮기 때문이겠죠. 국가별 확진자 톱 12를 보면요.
미국, 인도, 브라질, 프랑스, 영국, 독일, 러시아, 터키, 이탈리, 스페인, 아르헨티나, 한국 순입니다. 독일이 지난주 7위에서 러시아를 제치고 6위로 올랐었고 한국은 처음으로 12위에 부상했습니다. 이란이 떨어져 나갔네요. 여기서 어제 나온 뉴스인데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입니다. 1년여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2명이 사망했는데요. 87세, 65세고 기저질환자입니다. 중국이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사망률이 낮은 것은 세 가지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첫째가 집중 봉쇄 조치, 둘째가 신속한 집중 검사, 셋째가 엄격한 처벌이라고 하네요. 발생하면은 시장 등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네, 오늘 두 번째 단신,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 경영하는 버크셔 해스웨이의 클래스 A 주가가 단가가 50만 불을 돌파했습니다. 시가총액이 7,300억 불이니까 우리 돈으로 800 몇십 조 되는군요. 미국 내 6위입니다. 주가가 50만 불을 넘어선 것은 트랙 레코드가 좋다는 거죠. 투자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그 S&P 500을 상회하였습니다. 1995년 말 주가가 2만 5천 불인데 그동안 20여 배 올라서 지난 금요일 종가는 51만 2,991불이네요. 한편 버크셔 해스웨이는 지난 1996년에 클래스 B 주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액면 분할을 2번 해서 현재 클래스 A 주가의 1,500분의 1이 되고요. 현 시가는 341불 정도입니다. 버핏은 투자자들이 클래스 A 주식의 그 액면 분할을 요청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계속 반대, 불응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본인은 장기 투자 목적의 투자자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내재 가치 증가를 목표로 하는 투자자만 이런 클래스 A를 사도록 하고 그 외에는 진입을 못하게 막아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 재무 투자자들은 클래스 B 물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라는 거죠. 참고로 최근 미국의 그 대기업들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재작년에는 애플과 테슬라가 액면 분할을 했고요. 작년에는 아마존과 구글의 알파벳이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찰리 뭉거 부회장과 아주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고 친구로 지내고 있는데요. 버핏은 1930년생이니까 우리나라로 93세, 뭉거는 그것보다 6살 더 많습니다. 워렌 버핏이 찰리 뭉거에게 한 말, May you live until the stock A split. 즉 A 스탁 액면 분할 때까지 살길 빕니다 라는 뜻인데 버핏이 A 스탁을 분할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한마디로 해서 영원히 사세요라는 의미가 같죠. 정말 좋은 친구들입니다. 좋은 친구끼리 좋은 회사 만들어서 평생 같이 근무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은 2009년에 소위 그 기빙 플래치, 자기 재산의 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는 그 기빙 플래치를 발족을 주도하였죠. 칭찬받을 만한 훌륭한 부자입니다. 네, 세 번째 단신 다음 주 미국 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다이어리 보시죠. 지난주에 연준이 단계적 금리 인상 추진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제거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러나 지속 상승 여부는 아직 불명입니다. 다음 주에 파월 연준 의장 등 다수 연준 관계자가 TV 출연해서 발언하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겠죠. 우크라이나 사태도 여전히 초점이죠. 휴전이냐 확전이냐 이게 변동성을 주겠죠. 그리고 최근에 아시아와 유럽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추세도 관심입니다. 네, 요일별 일정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다음 한 주도 즐겁고 보람차게 지내시기 바라며 첨부한 윌리엄 월스워스의 Lines Written in Early Spring 이름 보며 쓴 시를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